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하나오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7%가량 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바로 유상증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는 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플랜트 사업부터 풍력 사업을 양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룹으로부터. 이 작년 말 기준에서 이 하나오션 자체가 1조 7천억 가량의 이 현금 그리고 현금 이 등가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 이 개인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썩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해에도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죠. 당시에 어떤 이유로 진행을 했냐면 이 방산 부분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 성장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나마 당시에는 제가 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조선부터 방산까지 특히 잠수함 부분에서의 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선사 입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세를 보여주더라도 향후에 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해양 플랜트, 이 플랜트 그리고 또 풍력 사업에 대한 이 양수 이야기는 이 부분이 조금 하나오션이 양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해도 이 수익성을 잘 이끌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결국에는 또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이 주주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금일 다뤄보도록 하고 이 가격적인 측면까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앞서서는 좀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다면,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선업 자체가 중국을 누르고 다시 3년 만에 이 세계 1위로 도락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유율도 그렇고 이 선가 자체도 계속해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에 선별수주 전략이 통한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 군함부터 잠수함까지 이 고마진 사업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가 방산 부분에서 유상증자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다라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중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하나오션도 조선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존재를 했었냐? 이 대사관을 공습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었습니다. 자, 이란의 영사관을 폭격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전에도 사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좀 더 길게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또 올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이슈로 공급 차질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유 시장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철저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공급 이슈가 발생하면 유가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열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서 이 제조업 지수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를 제가 왜 가져왔냐? 이 부분은 아마 제 이 분석을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관리자 지수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이 기록인 50.3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0.3이 무엇을 의미하냐? 사실 50을 넘어가게 되면 이 경기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에 이 기름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원유가 상승, 수요가 상승하게 되고 이 석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제가 공급에 대한 부분, 이 차질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수 또 자주 왔는데 중국의 이 상황입니다. PMI 지수도 50을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원자재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을 하냐, 바로 중국 경기를 많이 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최대 수요국,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제조업 지수도 이 경기 확장세를 서서히 보여주는 측면을 봤을 때 이 석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서 성과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쳤다. 자, 이제 성과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사를 하나 살펴봤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쳤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성과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얻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가장 중요했던 점이 선별 수주였죠. 이 고수익 마진을 뽑을 수 있게끔 이 조선업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선박만 수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선별 수주를 하기 때문에 이 성과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중국 성과 지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준 모습인데, 자, 이 부분은 도크가 꽉 차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조선업이 이제 호황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실을 물량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고선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면서 이 중고 성과 지수가 오른다. 사실 이 중고 성과 지수가 오르면 신조 성과 지수까지 오릅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신조 성과 지수가 오르면 이 조선업 주가는 상승하는 탄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조선업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러냐? 이 수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현재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는 측면은 조선업이 좋다. 하지만 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좋지 않죠. 환율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가 증가하니까 국내 증시에 있었던 자금이 밖으로 나가면서 자금 이탈 현상으로 인해서 이 가격 하락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철광석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후판 가격 때문입니다. 후판 가격은 이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판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이 제조원가도 하락하고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 자체는 한오션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은 25,8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때문에 권리락부터 유상증자까지 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무너진 구간이었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면서 이 방산 부분의 시너지와 함께 이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금일 또 이슈가 나왔었죠.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심리에 반영되면서 금일 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봉의 1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정치적인 측면도 호판가격 협상 기간과 공통 구간인 5월부터 7월 구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7월부터 8월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자, 이러한 시기에 이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한국 조선사가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후판 가격 협상이 상반기에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앞서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반기 5월부터 7월 구간에 후판 가격을 조금 유리하게 협상을 하게 된다면 이 전반적으로 하나오션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하나오션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